여러분, 배우자한테 고마워서 돈 좀 보냈다가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? 아니, 부부 사이에 돈 보낸 게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지 오늘 그 진짜 믿기 힘든 함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남편이랑 아내 사이에 돈 오간 걸로 세금을 내라고요? 아마 다들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당연히 황당하죠? 오늘 제가 이 황당한 세금의 정체가 대체 뭔지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진짜 딱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.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서 진짜 헌신했는데 겨우 내 이름으로 집 하나 샀다고 증여세를 내라고? 억울하죠. 당연히 억울합니다. 근데요, 이 억울함을 풀려면 일단 법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 해요. 자, 그럼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. 부부 사이에 계좌 이체하면 무조건 다 문제인 거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어떤 건 괜찮고 또 어떤 경우에 국세청이 딱 주목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. 매달 주는 생활비나 애들 학원비 이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국세청이 말이죠. 현미경을 들이대는 건 바로 이럴 때예요.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갑자기 아파트나 상가 같은 큰 재산을 살 때 그때 국세청이 딱 묻는 거죠. 잠깐만요. 이 돈 어디서 났어요? 바로 이걸 추적하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. 부부 사이인데 무슨 자금 출처를 따져요? 법은 도대체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걸까요? 그 이유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랑 법이 생각하는 부부가 완전히 딴판이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. 우리는 보통 부부를 경제 공동체, 그러니까 한 지갑 쓰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법의 시선은 와우, 완전히 다릅니다. 법은요, 남편과 아내를 그냥 철저하게 독립된 개인, 남남으로 봐요. 이 아주 차가운 원칙이 바로 부부 별산제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아주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남편이 번 돈은 남편 돈, 아내가 번 돈은 아내 돈, 그냥 각자 재산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아내 이름으로 집을 샀다. 그럼 그 집 살 돈은 남편이 아내한테 공짜로 준 돈이 되는 거죠, 법적으로는요. 이걸 바로 증여라고 부르는 거고요. 그래서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. 물론 법도 인정머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이 말을 들으면 다들 오, 6억? 꽤 크네? 그럼 괜찮겠네? 하고 안심하시거든요.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이 걸려들고 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딱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. 정말 수많은 가정이 바로 이 10년이라는 규칙 딱 하나를 올라서 수천만 원, 많게는 억대의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. 네, 핵심은 이거예요. 한 번에 6억이 아니고요. 10년 동안 합쳐서 총 6억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딱 뒤를 돌아봐서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한테 줬던 돈을 싹 다 더한 금액이 6억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이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. 이 사례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9년 전에 남편한테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받았던 걸 까맣게 잊고 계셨던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6억 원을 또 받아서 공동 명의로 집을 산 거죠. 그랬더니 국세청이 9년 전 3억이랑 지금 6억 합치면 10년 안에 9억이네요. 3억 초과됐으니 세금 내세요. 이렇게 된 겁니다.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. 딱 4개월만, 정말 넉 달만 기다렸다가 집을 샀으면 9년 전 증여가 10년 밖으로 사라지면서 이 5천만 원 한 푼도 안 내도 됐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을 순 없잖아요. 그쵸?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는지,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2가지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요, 미리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거예요.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, 그러니까 6억 원이 안 되는 돈을 줬더라도 바로 신고하는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고를 딱 해야 그 날짜로 10년짜리 타이머가 공식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.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증거를 남기는 거죠. 그리고 2번째는 만약에 집을 샀다가 한 1, 2년 안에 팔 거다 이런 식으로 잠깐 돈이 필요한 거라면 증여 말고 대출 형식을 쓰는 거예요.
바로 차용증을 활용하는 거죠. 네, 증여랑 차용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돈을 빌리는 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증여세 한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냥 우리끼리 이거 빌린 거야 말로만 하는 거 절대 안 통합니다. 국세청을 설득하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. 정식으로 차용 계약서를 쓰고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보냈다는 계좌이체 내역, 그리고 나중에 원금을 갚았다는 기록까지 이 모든 걸 서류로 완벽하게 남겨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한 경고인데요. 서류만 덜렁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자도 안 보내고 원금도 안 갚는다? 그럼 세무서에서는 바로 이거 가짜 계약이네 하고 그냥 증여로 봐버립니다. 세금 그대로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걸 무슨 간단한 꼼수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, 이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핵심 요약입니다. 첫째, 일상적인 생활비는 오케이, 괜찮습니다. 둘째, 하지만 부동산 같은 큰 재산을 살 때 큰 돈이 오가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. 셋째, 제일 중요한 거죠.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합산해서 6억 원이라는 거. 그리고 넷째, 낼 세금 없어도 미리미리 신고해서 10년 타이머를 돌려놓는 게 유리하다는 것. 이 규칙들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도 미래에 정말 큰 세금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법에서는 부부를 각자 재산을 가진 남남처럼 본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부부는 평생을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잖아요.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한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른 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과 같은 일에 세금을 매기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또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